안녕하세요, 네오르나입니다. 오늘은 장망원 줌의 정점 70-200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니 GM과 시그마 스포츠 렌즈의 비교기입니다. 여러분은 70-200을 사용하십니까? 저는 즐겨 사용하는 화각입니다. 야외, 행사 등에서 인물 촬영 시에는 정말 유용하고 편한 화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친하지 않은 인물 사진에 유용하다고나 할까요? 사실 사진을 잘 찍는다면야 뭐 화각이 대수이겠습니까? 이 렌즈 저 렌즈 써가면서 여기까지 괜히 온 게 아닙니다. 여하튼 85mm, 135mm, 200mm라는 주된 인물 화각이 뭉쳐있고 최대 개방이 f2.8로 제법 밝은 데다가 전 영역의 안정적인 화질을 추구하므로 각사별로 대표적인 메인스트림 화각 중의 하나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고 사용하고 있지만 제법 고가이기도 한 렌즈입니다. 앞서 시그마 70-200 OS 스포츠를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의 폭이 그리 넓지 않은 소니이긴 합니다. 유일한 70-200 GM이 워낙 걸출하기에 무리는 없겠지만 그건 성능만 따졌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야 하나 쥐고 있지만 가격적인 측면으로 보면 비싸긴 합니다. 이번 시그마 70-200 OS 스포츠 버전도 무척이나 걸출하게 나왔기에 그 둘의 성능을 간단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간략한 스펙을 보고 화질을 중심적으로 간단하게 수차와 보케, 손떨방 효과 정도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그마의 경우 MC11까지 붙여야 하므로 더 커집니다만 그를 제외하더라도 부피와 무게는 금유령이 더 컴팩트합니다. 두 렌즈 모두 원형 조리개의 f2.8 최대 개방 고정으로 비슷한 화각대와 렌즈군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최소 초점 거리와 그에 따른 확대 배율은 금유령이 더 우세하군요. 단순한 스펙상으로는 무게와 부피, 최소 초점 거리와 확대 배율 등 금유령이 조금 더 비싼 값을 하기는 합니다. 일단 두 렌즈의 줌링 방향은 다릅니다. 뭐 이런 소소한 것을 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렌즈 다 경통부에 기능 버튼이 있어 소니의 경우 IAF 등의 설정이 가능하지만 시그마는 먹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니의 3세대 바디 펌업에 따라 반셔터 IAF로 인해 그 기능은 아무래도 좋은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쓸 사람은 쓰겠지요. 두 렌즈 모두 고급 렌즈군답게 조작 패널이 달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AF, MF 전환 스위치입니다. 시그마는 캐논 마운트라서 풀타임 포커스에 해당하는 MO가 붙어 있습니다. 최소 초점 거리까지 오가는데 제법 시간이 걸리므로 아예 초점 영역 구간을 고정시켜줍니다. 둘 다 3m 전후로 되어 있네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소니는 손떨방 온오프 스위치와 손떨방 모드 스위치가 따로 있습니다. 모드 1은 전방향을 알아서 보정해주며 모드 2는 상하 또는 좌우 어느 한 축 위주로 보정하므로 펜인샥 등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시그마는 손떨방 오프와 모드가 일체입니다. 모드 1은 역시 전방향, 모드 2는 한 축으로 보정 효과가 있어 펜인샥 등에서 아시죠 이제는? 다만 커스텀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 사항은 제가 70-200 OS 스포츠 버전 개별 리뷰 시 설명하였으며 궁금하시면 전 영상을 찾아봐 주세요.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구간별 초점 보정, 손떨방 관련, AF 속도란 초점거리 제한 등 제법 상세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사실 조작성 부분에서는 커스텀 기능이 있는 시그마가 개인적으로 더 땡기긴 합니다. 커스텀이니까요. 하지만 반셔터 IAF가 현재 3세대만 지원하고 있으며 모든 소니 유저가 3세대만 있는 게 아니므로 역시 제 짝의 렌즈가 범용적으로는 편리할 거라 생각됩니다. 사실 간단한 스펙상의 수치적인 것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하지만 렌즈야 써봐야 아는 법이니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MC11을 통한 현재 AF 속도는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른 렌즈 60-600 같은 경우에도 빠른데 70-200만 조금 그러네요. 70-200 GM과 시그마 70-200 OS 스포츠 버전의 AF를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속도는 금유령이 더 빠르긴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MC11과 70-200 OS 스포츠의 조합은 여타 렌즈를 물렸을 때보다 더 느린 속도를 보여줍니다. 아예 MC11을 염두에 두지 않은 건지 확실히 펌업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할 듯 합니다.
시그마 7200 OS 스포츠가 느린 렌즈가 아님은 캐논 바디에 물려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캐논 6D에 물려봤습니다. 빠르네요. 70mm 영역대에서의 비교입니다만 200mm 영역에서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등소이하지요. 이번엔 3개를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영상에서 보셨듯이 현재로서는 금유령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다른 어느 것보다도 궁금한 사항일 겁니다. MTF 차트가 조금 상이한데 소니는 최대 개방과 F8에서의 결과를, 시그마는 최대 개방에서의 빛의 파동 또는 직진성의 두 가지 형태에 따라 산정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형태의 곡선을 보입니다. 주변부일수록 떨어진다 정도만 감안하고 보면 될 듯합니다. 일단은 70mm 중앙부입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으나 70mm는 두 렌즈 모두 최대 개방에서부터 훌륭한 화질을 보여줍니다. F11 정도에서 정점을 찍는 듯하며 F16부터는 회절로 화질 저하 현상이 있습니다. 다음은 70mm 주변부입니다. 7200GM의 주변부가 최대 개방 시 미세하게 우세해 보입니다만 제가 최대한 비슷하게 촬영하려 하였으나 찍은 날짜와 시각, 피사체와의 거리 등등 조건들이 조금씩 다르게 찍혔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테스트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만 인지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mm 극주변부입니다. 두 렌즈 모두 한 스탑 조이면서부터 디테일이 올라오며 확대해보면 7200GM이 미세하게 우세해 보이지만 여러가지 상황과 대충한 세팅에 따라 발생하는 오차일 수도 있으니 일단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200mm 중앙부입니다. 200mm는 70mm만큼의 최대 개방 화질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두 렌즈 모두 두어 스탑 조이면서부터 디테일이 올라오며 F11 전후로 정점을 찍는 듯합니다. 둘 다 F16까지는 화질이 유지되며 F22에서는 저하됩니다. 다음은 200mm 주변부입니다. 일단 둘 다 주변부까지도 만족할 만한 수준입니다. 두 스탑 조인 F5.6부터 확연하게 살아납니다. 다음은 200mm 극주변부입니다. 금유령의 경우 극주변부까지 비슷하게 유지되는데 시그마는 금유령에 비해 조금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주변부까지 유지되던 게 극주변부에서 떨어지는군요. 둘 다 두 스탑 정도 조이면 디테일이 살아나는 건 동일하지만 미세한 차이가 보이던 주변부에 비해 극주변부의 격차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다른 사진을 좀 더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촬영한 200mm 부근 사진을 하나 더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부는 뭐 여전히 훌륭하고요. 극 주변부는 확실히 디테일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도 무척이나 준수한 수준이긴 합니다. 예전 망원 렌즈의 200mm 주변부는 뭐 거의 소프트 필터 수준이었지요. 네, 이번엔 금유령입니다. 역시 금유령도 중앙부는 방법창을 보면 깔끔합니다. 우측 최측면부도 디테일이 살아있네요. 이래저래 보기에는 금유령의 극주변부가 조금 더 우세하다고 판단이 되긴 합니다. 사실 제가 궁금해서 개략적으로 테스트해본 사항으로서 실제 제대로 된 환경에서 하면 대등소이할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중앙부, 주변부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극주변부가 조금 더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색수차는 둘 다 잘 억제되어 있습니다. 실촬영에 별다른 무리가 없습니다. 보케의 경우 둘 다 훌륭합니다. 부드럽고 몽글한 보케입니다. 다만 소니가 조금 더 경계부가 부드러운 느낌이 듭니다. F5.6부터는 양쪽 다 보케에 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경계부의 약간의 차이 외에는 거의 차이를 느끼기 힘든 부분입니다. 보케의 경우 미세하게나마 소니 금유령의 손을 들어주고자 합니다. 실내에서 부여잡고 최대한 부들거리며 찍어보았습니다만 제가 망원을 워낙 좋아했던 터라 1분에 15초 정도는 오프해도 쓸만하더군요.
서서 쏴도 제법 잘했던 몸이었는데 2분의 1초부터는 답이 없습니다. 2분의 1초도 그런데 1초야 더 그렇겠지요. 손떨방은 둘 다 잘 작동하고 잘 보정해줍니다. 이 이상은 아무리 해도 제가 버티질 못하더군요. 정리를 하자면 이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하고자 하다 보니 금유령 쪽으로 기운 듯 합니다만 제 생각엔 AF와 극 주변부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대등소이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사진들은 제가 7200GM으로 찍은 소소한 사진들입니다. 다만 2%의 부족함은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 없다 라거나 렌즈와 바디는 무조건 제 짝이다 라고 한다면 답은 한 가지뿐입니다. 애시당초 그런 결론을 낼 거라면 비교할 필요도 없겠지요. 사실 제가 7200GM을 구입할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배터리의 압박과 IAF를 포기하면서 LAA4를 사용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알파 마운트는 아예 대상에 넣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렌즈들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정도의 사진을 찍는 데는 아무 문제 없었을 거라 확신합니다. 사진을 대충 찍는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더욱 당연히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장비 욕심이야 계속 부리긴 했을 수도 있겠지만 장비 욕심과 사진의 결과물은 좀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앞서 시그마 7200OS 스포츠 버전으로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총평의 사설이 길었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는 사용자 스스로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격의 차이는 2배이긴 합니다. 그러나 장비의 가격차만큼 실력의 차이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며 자기 만족에 비싼 장비는 본전 생각이 나서 더 열심히 찍는 계기를 만들어줄 때도 있더군요. 무엇을 선택하던 즐거운 사진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